글로벌 증시 훈풍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 흐름에 비해서 약간은 미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 중심의 주도 장세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은근히 중요한 시장 판단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주냐 중소형주냐의 구분이 좀 엄격할 필요가 없는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한국 증시는 그 어느 때부터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서로 엇갈려 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못 맞추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장소에도 수익을 못 내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현재 상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그 상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특히 엔화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2014년, 2015년 당시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대지포 보면 당시 원엔 환율은 2014년 초 1,050원 정도였던 당시 원엔 환율이 2015년 6월 무렵에는 이게 890원이 깨집니다. 상당폭 거의 20% 가깝게 이제 원엔 환율이 떨어지죠. 즉 원고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이에 따라 수출 관련주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에 전개됨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박스권을 현재 면치 못하는 상황이 근 2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중 시가총액 당시 2위였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당시 22만 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그 2년 사이에 약 40% 정도 수준이 날아갑니다. 해서 15만 원대로 떨어지는 그런 참혹한 결과까지 나왔다는 것이고 반면에 니케이 지수는 상당히 좋았죠. 당시 15,000원 정도였었던 니케이 지수는 현재 2015년 중반쯤에는 2만 포인트를 넘어갑니다. 2만 900까지 올라갔고요. 무려 40%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 아마 그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당시 코스닥 2014년 초 500 정도였던 코스닥 지수가 2015년 중순경이죠. 7월경에 무려 788포인트, 저점 대비 58%나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 나왔다는 건데요. 아마 그 당시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최강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2016년 작년입니다. 하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근 한 8, 9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죠. 환율은 비슷합니다. 원엔 환율이 당초 2016년 중반쯤에 1,100원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996원, 999원 그런 정도로 한 12% 정도 현재 엔화 대비 절상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니케이 지수도 현재 작년 중순경 6월경입니다. 17,000 정도에서 현재 19,500 정도 수준으로 저점 대비 15%가량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온 것도 그 당시와 2014년, 15년과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좋게 글로벌 증시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약 7.7%, 1950포인트 정도에서 현재 2100, 지금 215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8%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오늘은 좀 올라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중반 670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610 약간 넘어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꾸로 현재 코스닥은 거의 8.9% 정도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가장 약한 시장의 모습을 전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만큼 대형주들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4개월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고 3월 들어서 그 매수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3월 들어 약 3조 원 넘게 3조 1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때는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또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현재 글로벌 경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뚜렷하게 미국과 특히 중국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한테 유리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고요. 또 전통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현재 지금 금융까지 포함된 철강, 유화 등의 업황도 뚜렷하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들 업종들 한때 현재 못난이 사명제라고 일컬을 정도로까지 상당히 안 좋았던 그들 정통 산업들이 최근 공급 축소나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구조 조정을 한 것이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구조 조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성과가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금년에 조금 더 그 효과가 더 크게 발현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또한 그렇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글로벌 경기도 좋고 현재 그와 관련된 구조조정 효과가 나오고 업황도 턴어라운드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적으로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상장사 물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이 100조가 넘어갔습니다. 사상 최대치죠. 그것이 2012년도, 2017년도 금년입니다. 120조 정도, 작년 대비 20% 넘게 더 증가될 것이다. 사상 최고치가 연속해서 갱신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반면에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전 부분에 걸쳐서 다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도 중소형주 현재 업종 섹터 중 실적 개선되는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과 대별돼서 더욱더 현재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형주들이 훨씬 유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소형 전체적인 시장 판도에 따른 시장 판도를 감안한 펀드 시장의 판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014년도, 2015년도 중소형주들이 화랑장세를 보였을 그 당시에는 중소형주 펀드가 상당히 인기를 얻었었고요. 그 중소형주의 현재 지금 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는 액티브식, 현재 지수를 추정하기보다는 펀드 매니저가 특정 종목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펀드 위주로 그 펀드 시장이 조성됐고 그것이 기조였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그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 한가운데 연기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액티브보다는 현재 시장을 추정하는 자동적으로 매매를 하는 또는 그러한 대형 인덱스 펀드 같은 종목들이 또는 그런 운영 방식이 현재 기조를 이루고 있는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펀드 쪽에 환매가 나온다고 한다면 대형주 펀드 쪽에 환매가 주를 이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입니다. 조금씩 중소형주 펀드조차도 환매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중소형주를 매수하고 싶어도 현재 자금이 딸려서 또는 환매 압박 때문에 사지 못하는 오히려 있는 물량마저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형주 매수 기반이 현재 펀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직 일반 개인들만이 매수를 하는 상당히 불리한 수급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삼성전자 독주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죠. 이것이 성배가 아니고 오히려 해로운 독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지수를 끌어당기며 또 삼성전자 주변의 다른 대형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향을 주더라도 중소형주들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소지가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최근에 중소형주를 담는 중소형주 펀드조차도 현재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발생이 되고 그것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는 중소형주 펀드들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현재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 기반이 더욱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이런 것 등이 어우러져서
전반적인 상황, 즉 현재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며 결국 시장 기대대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여태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에는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소지가 높다는 관점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VIP 투자 전략 시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